복잡하게 얽힌 세상 모든 걸 알 수 없음에 결정에 앞서 정확한 판단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우리는 늘 만능 비서처럼 붙어있는 암흑상자로 사실 여부를 체크해보고 출력된 자료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비서처럼 붙어있는 네모난 암흑상자는 이제 단순 일상을 넘어 징벌 판단과 진로 선택 및 대출 적합성 여부 등 범위를 확장하며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힌 저자는 석기 시대부터 현재 인공지능까지 네트워크를 살펴 정보의 흐름이 우리와 세상을 어떻게 형성해왔고 AI 시대 새로운 권력 구조로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역사를 통해 조망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6년 만에 내놓은 책의 타이틀 넥서스는 라틴어의 묵다, 엮다, 연결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한사전에는 결합, 연쇄, 연합, 결합체로 설명되어 있지만 사회적 기술적 네트워크가 발전하면 그에 맞게 언어도 의미가 변하기 마련이고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지점이나 기술과 인간 사회의 교차점 또는 얽힘이 존재하는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읽는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책에서 저자 유발 하라리가 현재 사용 빈도가 높은 AI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보다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 있는 컴퓨터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용어의 빠른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조론에서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이 기술과 정보혁명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듯 에너지를 소비하고 공간을 차지하는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이나 AI가 실행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리적 실체가 컴퓨터임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진화 과정을 학습한 컴퓨터의 진화 과정이 인간과 같음을 짚은 것이겠지만 유기체인 인간과 비유기체인 컴퓨터의 차이점 또한 우리는 넥서스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언급된 용어를 넥서스의 관점으로 풀어보면 컴퓨터는 물리적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 대화 나눌 수 있는 건물에 해당된다면 알고리즘은 건물 안에 모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 대화의 규칙이 알고리즘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규칙을 뛰어넘어 스스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지능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AI로 이 요소가 함께 작동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상호작용 지점이 넥서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대화의 규칙,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에는 따라야 하는 규칙도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고 해서 문제시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책에서 언급된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 폭력 사건은 사용자 참여도를 높이려는 페이스북 사업 모델에 따라 알고리즘이 목표에 맞춰 작동한 경우로 분노가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학습한 알고리즘은 분노 컨텐츠를 계속해서 사용자에게 추천하며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목표에 맞춰 작동한 알고리즘에게도 페이스북 관계자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던 일로 페이스북 관계자의 부작위에 관한 언급뿐 사회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에 관해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21세기 주요 문제는 페이스북의 경우처럼 인간과 기술이 얽히는 지점, 넥서스에서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기술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 어떤 윤리적 기준을 세울 것인지 양극의 분열로 치닫기 전 기술과 인간, 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계약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지점을 시사합니다. 구석기 시대 한 부족의 바늘에서 시작해 인쇄술과 라디오라는 미디어를 거쳐 컴퓨터 발명 이후 AI까지 서로를 연결짓는 정보와 촉매제로 작용하는 정보 기술로 구축되는 네트워크에 관해 저자는 두툼한 책에 이야기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놓습니다. 서로를 연결짓는 접착제로 작용하는 정보는 단순 데이터나 지식이라기보다 상호작용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시스템 내에서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 축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야기와 문서 형태로 인간과 인간 사슬을 통해 행동을 결정짓는 정보가 흘렀다면 이제는 컴퓨터 사슬이 이를 대체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간이 배제된 상태에서 컴퓨터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렬, 편집, 가공해 정보로 생성, 배포,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역사에 없던 일로 인간에게서 다른 곳으로의 힘의 이동을 의미한다고도 저자는 언급합니다. 이와 함께 컴퓨터라는 네모 상자가 발명된 후 자가 발전하고 있는 AI에게 우리는 결정과 판단을 아웃소싱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현상도 저자는 함께 짚어냅니다. 한 개인의 징벌 선고, 대출 심사,
입학허가, 복지수당 등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판단을 비롯해 평등과 정의의 가치 등 사회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컴퓨터에게 맡길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주주의의 자정 기능은 약화될 것이며 우리가 창조해낸 이질적 지능에게 쉬이 조정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합니다. 컴퓨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이를 현명하게 규제하지 못할 경우 지금의 인류가 무너질 수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정보 네트워크는 진실과 질서 사이 균형을 맞추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였고 호모사피엔스가 구축한 정보 네트워크는 막대한 힘을 갖게 했지만 역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방향으로 힘이 사용되는 경우를 역사를 통해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즉 기관이든 단체든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힘의 향방이 달라짐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힘의 향방 우려에 관해서는 사회 질서와 제도의 신뢰가 선행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넥서스에서 저자가 펼치고 있는 주장은 결국 대화입니다. 알지 못하는 암흑상자와 우리는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새롭게 구성된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단절되고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 네트워크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에 관해 민주주의를 제시합니다. 민주적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시민, 법원,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채널 유지를 통해 참여와 감시를 병행하며 위기 때마다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했고 스스로 재창조하고 재건할 방법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정 능력을 갖춘 이 민주적 방법으로 우리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AI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 사회적 윤리적 접근 또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은 정보시장의 규제 없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면 진실과 질서가 저절로 생길 것이라 믿는 것인데 이질적 지능이 정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대화를 지배하려 위협하는 시대 국회의사당,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등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는 규제가 따랐음도 저자는 언급합니다. 대화를 잇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우리는 강제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강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암흑상자의 대화 규칙,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고 작동 방식을 감독,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 길고 많은 이야기로 다소 산만하게 느끼거나 AI 기술 발전에 대해 언뜻 부정적 견해로 비치기도 하지만 저자는 넥서스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로 자신의 포지션을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넥서스의 핵심을 추려보면 인간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 새로운 네트워크의 영향력으로 인해 양극으로 치닫는 사회를 잇기 위해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알 수 없는 암흑상자와의 대화를 잇기 위해 의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넥서스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